벼락부자가 나오기는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땅에 미친 농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땅도 선별적으로 사야 된다. 그리고 어떤 땅을 살지 정말 신중하게 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 들어서요, 내가 땅을 한두 개 사긴 했는데 이거 내놔도 안 팔리더라,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이제 아무 땅이나 샀다간요, 내가 나중에 못 팔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입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화성인데요. 야,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창문을 좀 닫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성에 와 있는데 이곳이 어디냐면요, 그 화성 천천에서부터 시작되는 동서간 진입도로가 에듀타운 있는 데까지 끊겨 있는데요, 그 에듀타운에서부터 다시 지금 이 송산 그린시티의 그 동측이죠. 그러니까 송산 그린시티 서측, 이 앞으로 메인이 될 지역인데요, 그 서측 중에서도 동쪽에 있는 라인인데, 이쪽은 지금 도로 개통이 시리 있는 부분까지가 도로 개통이 되었고요. 그 다음 지금 그 시리 이후부터 이 지금 에듀타운 안쪽까지는 이렇게 비포장, 자, 이것도 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비포장으로 2차선으로 그 시멘트 아스콘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화물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합니다. 제가 이곳을 저 독지리 고정 IC 쪽이 생기는 그 고정리 쪽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고 공사가 진행 중인 이 그 송산 그린시티 서측 지역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영상을 켰습니다.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이 그 위성 지도상에도 나오는데요, 도대체 이 도로의 끝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 맞은편 좌측이 이제 시흥도 일부 보이고요. 우측은 이제 안산이겠죠. 네, 안산. 그리고 저 우측에 안산 쪽에 보면 뭐 세솔동도 보이고요. 그 세솔동 뒤에는 그러니까 국제 테마파크 지나서 세솔동 송산 그린시티 동측 지구인 아주 성공리에 분양을 끝마친 세솔동이 보이고요. 그 뒤로는 그랑시아 자이, 안산 쪽에 있는 그랑시아 자이가 보입니다. 지금은 세솔동에 있는 그 대박 노블랜드나 그 그랑시티 자이나 별 가격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 이유는 국제 테마파크가 발표됐기 때문이죠. 근데 이쪽이 이제 송산 그린시티는요, 자연환경과 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수출까지 한다는 신도시, 그리고 세계적으로 체류형 관광단지로 정용진 부회장께서 세상에 없는 테마파크를 짓겠다 라고 발표를 하신 쪽이 또 화성의 송산 그린시티와 접해 있는 국제 테마파크 부지입니다. 이 연계에서 지금 이 토지가 간석지를 개발하게 되는 것인데요, 간석지란 뭐냐면 간척지는 그 바닷물을 막아서 막 흙을 잔뜩 넣어서 그 바닷물이었던 공간 흙을 메꿔서 땅을 만드는 것이 간척지고요. 간석지라고 하는 데는 자연스럽게 물이 있던 곳에 이렇게 물이 빠져서 땅이 형성된 곳을 간석지라고 합니다. 지금 요 안쪽까지 와봤는데 지금 뭔가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저 안쪽까지 카메라를 들고 갔다가는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잠깐 요 안쪽에 야, 이쪽에서 여기에서 뭔가 흙이라든지 토석들을 또 채취해서 지금 이 간석지들을 메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안쪽에서 계속 포크레인은 흙을 푸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 트럭들은 여기서 나온 돌과 자갈들을 실어 날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차를 돌려서 앞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를 돌려서 이제 나가고 있고요. 화물 트럭이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곳에서 나오는 자갈이라든지 그 다음에 흙을 쉴 새 없이 실어 나르는 것 같고요. 이곳이 이제 송산 그린시티의 메인이 될 서측 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도로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이 다 송산 그린시티의 메인인 서측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서측 지구 같으면 메인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곳이 왜 확실히 될 수밖에 없냐면 이 도로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벌써 토지 이용 계획원이라든지 지도에 들어가 보면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 들어가 보셔도 벌써 이쪽이 너무 뷰가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요 간석지 이 지역들이 전부 다 송산 그린시티 1700만 평이 개발되는 곳이 됩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 그 신도시가 1기 신도시가 5개가 있는데요. 그 5개의 1기 신도시를 다 합쳐놔도 1500만 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송산 그린시티는 전부 합쳐서 1700만 평이 개발되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신도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동안 한 5년간 가장 핫했고 그다음 집가상승률이 제일 높은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이 2200만 평이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은 가장 큰 개발을 했던 곳은 세종이고요. 다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도시가 들어올 곳은 요 송산 그린시티가 되겠습니다. 이 송산 그린시티 같으면요, 너무나도 그 복합적으로 신도시가 들어오는 거, 신도시 하나만 생긴다고 해도 너무 많은 것들을 혜택을 보는데요. 그 신도시 하나의 효과 이상으로 바로 옆에 테마파크가 생기고요. 그 이 주변으로 해서 골프장만 또 송산 그린시티 쪽에 3개, 그 다음에 그 국제 테마파크 쪽에 또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골프장들도 생기고요. 골프 빌리지, 그 다음에 국제 테마파크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마트는 계속 사업을 줄여나가고 있고 올해 그 사상 최초로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점점 더 온라인 쪽으로 매출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세계에서 모든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이 국제 테마파크 쪽에 아주 심혈을 기울인다고 그렇게 방송에, 언론에도 나왔고요. 그럴 수밖에, 그 오너로서 기업의 어떤 이익 추구를 위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간석지를 혼자 드라이브 하고 있는데요, 너무 평화롭고 여유롭고 좋습니다. 오늘 밖에 바람은 굉장히 많이 부네요. 여기서 보이는 뷰도 너무 이쁩니다. 저 안산 쪽 보면요, 그 간석지가 물이 빠진, 그 바닷물이 기존에 빠진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드문드문 저렇게 하얗게 소금기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쪽 같으면 왜 그동안 이렇게 엄청나게 개발이 되는데 이슈가 안 되었냐?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송산 그린시티가 개발을 한다 해서 동측 지구는 이미 개발되어서 분양까지 다 끝났고요. 아주 성공리에. 남측 지구도 이미 K시티라는 곳이 들어와서 자율주행 시험. K시티가 뭐냐면요, 이런 종합적인 그 좀 여건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엔 MCT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K시티가 있는데요, 이 K시티라는 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5G 시대에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곳임이 확실합니다. 왜냐면요, 그 몇 년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이 있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이 바둑이라는 영역은, 제가 바둑을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바둑이라는 영역은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수 없는 영역이다, 아직까지는. 왜냐면 여러가지 사례들이 수만 가지의 그런 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생각해내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잘 둔다는, 사람을 이기기에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맞습니다. AI,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알파고가 이길 수 있게 된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수많은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고까지로 성장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례와 대국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다 학습했다는 것이죠, 모든 데이터를. 그래서요,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래서요, 이 지금 K시티라는 곳도 어떤 것을 하는 곳이냐면, 지금 2008년 12월에 개장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차량들이, 자율주행 차량들이요, 계속 자기들 멋대로 다닙니다. 그곳에는 고속도로도 있고요, 주거지역도 있고요,
음영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육교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IC에서 나와서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곡선 교차로도 있을 테고요. 다양한 것들을 그 12만 평 안에 정말 도심처럼 꾸며놓고 고속도로 만들어 놓고 등등등 음영지역에서 지하차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많은 차량들이 자기들끼리 사고가 나지 않게 계속 운행 중인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변수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생기는지 수천,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상황들을요 계속 데이터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의 KCT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그 세계적인 시장에서도요, 자율주행 차량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요, 자율주행 차량으로 전환되는 지금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이요, 5단계라고도 하고 6단계라고도 하는 그 단계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크루즈 기능을 사용해서 고속도로에서, 저도 오늘 그 크루즈 기능을 이용해서 화성에 왔는데요, 너무 편리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그 크루즈 기능이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만약에 9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으면 요 손 그 핸들 안에 요걸로 손 하나만 까딱하면 그 90km 그대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겁니다. 그럼요, 제가 발에서요, 이 발을 뗀다고 해도 90도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뭐 속도를 1단계씩 올리고 싶다, 시속, 그러면 손 하나 까딱 살짝 하면 1단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길게 누르면 10km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로 내가 속도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도가 1단계고요. 2단계 정도만 돼도요, 앞에 그 고급 차량들 같으면 그 센서가 있죠. 그 아크릴처럼 된 센서들이 왜 있는 거냐면,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데, 앞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차선 정도는 유지해 두는 게 2단계인데요. 야, 이거 2단계만 틀어놔도요, 고속도로에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출퇴근을 하신다든지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뭐 향후도 아니죠, 지금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2단계까지는 2단계만 되는 차량만 사도 정말 출퇴근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운전의 피로감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존에 그 크루즈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없는 차를 몰다가 이런 차들을 몰아보니까 확실히 운전 피로감이 정말 덜 하더라고요. 1시간 운전을 해도 20분, 30분 한 것 같은. 그래서 앞으로 5G 시대 때 이 KCT에서 모든 자율주행 차량들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이것이 나중에는 돈이 되고, 나중에는 이것들을 기업들에게, 자동차에 관련된 기업들에게도 팔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굉장히 핵심이 되는 곳이 요 KCT고요. 그리고 KCT 밑으로 해서 남측지구, 즉 184만 평가량 개발되는 이 송산 그린시티 중에서도 남측지구는요, 산업단지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토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신도시만 들어온다고 해도 신도시 주변 라인들이 굉장히 지가 상승한 것들을 1기, 2기 신도시 주변에 사시거나 그런 경험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송산 그린시티 같으면요,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밑에 185만 평이라는 이름도 아주 길죠.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 그러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산업인 이런 5G에 관련된 시설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밖에 못 들어옵니다.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냐면요, KT, SK, 기아, 현대, 삼성, 만도, 이런 정말 차량과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분들이 저 안산에서도 출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흥에서도 출근하시고요, 심지어 동탄에서도 출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고급 인력 분들이 오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 국제 송산 그린시티는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신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제가 자주 오면서 드는 생각이고요. 또한 이 송산 그린시티는요, 천혜의 자연환경 중에서도 뭐 산들 뿐만 아니라 해안을 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화호를 중심으로요, 앞으로 시흥, 안산, 화성 해서 이 시화호를 둘러싼 도심들에서도 이곳을 수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아주 굉장한 계획들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곳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요즘에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또 서핑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런데 서핑하기가 아주 적당한 곳이 또 이 시화호라고 해요. 이 인근 주민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파도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곳에
서핑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전곡항 쪽에는 또 요트가 또 그렇게 많다고 또 하시네요. 전곡항, 제가 제부도까지 지금 가봤는데 전곡항은 가보지 않아서 거기도 꼭 가서 요트가 얼마나 정박돼 있고 얼마나 그쪽에 요트 산업이 발전되고 있는지 또 가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요, 송산 그린시티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요, 송산 그린시티 1700만 평의 핵심인 동측 지구는 이미 다 개발이 돼서 성공적으로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3억 2천 하던 것들이 지금 국제 테마파크 비전 선포식을 하고 나서요, 5억 5천 뭐 그 이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동측 지구는 분양 시장이다. 토지 시장에서는 그렇게 먹거리가 없고요. 남측 지구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KCT도 있고요. 그 산업단지들, 지금 산업단지 부지가 내년인가 하면 분양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벌써 토지 다 닦아놨고요. 이제 건물만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측 지구는 어느 정도 그 먼 시간이 아닌 3년 5년 안에 굉장히 투자가 유망하지만 또 도로 중심으로는 땅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고요. 그래서 이 서측 지구를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서측 송산 그린시티의 메인인 서측 지구가 굉장히 유망합니다. 하지만 토지 투자는요, 옛날처럼 아무데나 한다고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부분, 여러 가지 면을 다방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만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어떤 땅을 사놔도 시간이 지나면 올랐으니까 땅은 사놓으면 내가 안 오르면 자식 주면 되지, 정안되면 내 집 주고 살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상담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계속 개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를 어디를 사놔도 정말 내가 진짜 극단적으로 사기를 받고 샀는데도 그런 곳이 개발이 돼서 내가 수익을 보고 돈을 버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개발이 되면서 그냥 땅 보상금으로 부자 된 분, 소위 벼락부자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벼락부자가 나오기는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땅에 미친 농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땅도 선별적으로 사야 된다. 그리고 어떤 땅을 살지 정말 신중하게 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 들어서요, 내가 땅을 한두 개 사긴 했는데 이거 내놔도 안 팔리더라,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이제 아무 땅이나 샀다간요, 내가 나중에 못 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6개월이나 1년 지나도 팔 수 있는 땅, 그러니까 회전율이 좋은 땅들, 그러니까 도로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집가보다 저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기에는 일반 분들이요, 주말에 휴무 한번 내서 임장 한번 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항상 꼭 전문가에게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문가로서 오픈마인드님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저도 오픈마인드님으로 인해서 좋은 땅들을 많이 샀기 때문에 오픈마인드님의 영상들을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꼭 투자하실 때는 전문가분들,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문가라고 판단되시는 분에게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